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부터 그 제주 남방에서부터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아주 상륙해 올라오는 아주 강력한 태풍 흰남도라는 녀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각별히 유의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40년간 공직 생활을 은퇴한 후에 첫 번째 갔던 여행이 바로 유럽 아드리아해 일주 여행이었습니다. 이 유럽 아드리아해 일주 여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여행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아드리아해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리아해는 어디쯤일까요? 유럽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쪽 지역인데요. 이탈리아 동쪽 해안 그리고 발칸반도 서쪽 해안인데요. 지중해 내해로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오니아 시 해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단에 있는 베네치아와 트리에스테까지 뻗어 있는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드리아해의 일주 여행은 이러한 루트로 제가 다녀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큰 지도는 바로 이렇게 제가 구글 지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자그레브로 입성을 해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쭉 종단한 후에 다시 동쪽으로 발칸반도를 건너가서 다시 자그레브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건너가서 스위스를 일주했던 2019년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려 40일간 유럽 및 발칸반도 8개월 여행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럽과 아드리아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행을 저처럼 이렇게 비슷한 이런 유사한 여행을 쉽게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자유여행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아드리아해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중해 내해입니다. 그래서 오트란트 해협이라는 곳이 바로 알바니아와 이탈리아 끝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와 함께 그쪽인데 거기서부터 북서쪽에 있는 베네치아까지 뻗쳐 있는 길이가 약 800km, 너비는 좁은 폭은 95km, 넓은 쪽은 225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바다이기도 하죠. 여기에 접해 있는 연안 국가들은 6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 주로 발칸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곳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해서 피한지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곳이 바로 로마 제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휴양지로도 활용이 됐었고요. 곳곳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항구의 전경인데요. 저희들이 이 항구에 진입할 때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들 만큼 정말 매력적인 그런 이 두브로브니크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이제 크루즈를 타고 들어갔었는데요. 이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아드리아의 해안 도시들입니다. 네, 더구나 이 아드리아해는 한 그 TV 방송에서 배낭여행 프로젝트로 꽃보다 누나라는 방송이 됐었죠. 이때 그 유명 여배우들과 또 남자 배우 한 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로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이 아드리아해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한 그 발칸반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곳을 택해서 제가 40일간 여행을 떠났을까요? 저는 항상 여행 갈 때 내가 왜 가지 하는 걸 항상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떠나거든요. 사실 2019년도가 아내가 60회 생일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환갑잔치를 스위스 마테오른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법을 가지고 이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는 지금까지 제가 자유여행을 많이 다녔지만은 뭐 각종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연습 뭐 계획 이 영어의 여행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번 유럽 여행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실행해보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외에 다른 여행 도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 과감하게 집어던졌고요. 여행 디지털 노마드, 그 디지털만 도구만 가지고 유목민의 생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행가가 한번 되어보자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숙소, 렌터카 예약사항은 전부 디지털 폼으로 준비해 갔고요. 내비게이션 길찾기는 구글 맵스로, 현지인과 대화는 구글 번역기로, 물론 영어를 소통하는 데는 가볍게 할 수가 있지만 뭐 다른 발칸 국가라든가 여러 나라에는 영어가 안 통하는 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했고요. 카메라는 너무 무겁고 불편해, 집에 두고 가자. 그래서 사진도 전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부 촬영을 했고요. 옛날에 있던 그 스마트폰은 현지의 유심칩을 이용해 가지고 되살려서 사용하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럽 여행 스마트폰 하나로 떠났습니다. 네, 유럽 아드리아의 일주 여행 루트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성은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 입성을 해서 북쪽의 슬로베니아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다시 입성을 해서 베네치아를 거쳐서 피렌체, 밀라노, 그다음에 로마, 나폴리, 소렌토를 거쳐서 이탈리아 남동쪽에 있는 바리라는 항구에서 우리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차를 싣고 두브로브니크로 건너간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몬테네그로를 거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쪽을 다 한 바퀴 돈 완전히 라운드 트립을 한 다음에 다시 자그레브에서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 스위스 일주와 오면서는 이제 프랑스를 이렇게 거쳐서 오는 그런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주행 거리만을 따져봤을 때는 약 6,150km 정도를 달렸고요.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로드 트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은 이제 디지털 여행가로서의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체크리스트는 왼쪽에 쭉 글로 써졌듯이 해외여행 필수품부터 전자기기, 예비품, 가방, 신발, 모자, 의류, 트레킹 용품, 안경, 세면도구, 식료품, 의약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서재에 이렇게 쭉 준비물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해서 크로스 체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은 로드 트립을 해야 될 때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거치대까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9년 5월 14일 간단하게 두 개의 짐만 딱 달랑 메고 유럽을 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항공권을 살펴보다가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에어프랑스를 주 이제 여객기로 해서 떠났고요. 저희는 파리를 거쳐서 자그레브에 입성하는 이러한 루트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에어프랑스에서 기내식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비빔밥처럼 이렇게 만든 밥이었고 또 싱싱한 샐러드와 빵, 그다음에 요구르트, 뭐 김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줬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거는 조그마한 한 컵 정도 되는 포도주 와인을 이렇게 디저트로 땅콩과 함께 내놨으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기 있었던 네모나인가요? 네모나라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디저트로 줬어요. 상당히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그레브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오랜 비행 끝에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로아티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특이한 형태를 가진 발칸반도의 국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이 됐고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자그레브고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6,000제곱평방킬로미터고 인구는 2015년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요. 427만 명? 거의 이게 지금 된다 해도 한 500만 명 정도 남짓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조그만 나라고요. GDP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9천 달러.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아주 그 신생 국가로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요. 통화는 쿠나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그레브 국제영화에서 입국 신고를 하는 장면인데요. 아주 뭐 가볍게 아주 뭐 별 그 이 없이 저희들 뭐 비자도 없이 그냥 갔지만 간단하게 입국 신고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2차로 이제 아드리아를 일주할 건데요. 아주 작고 파워 있는 소형차를 빌렸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저희 두 부부 딱 타고 짐 싣고 하는데 딱 맞는 아주 그렇게 좋은 자동차였는데요. 디젤인데 한 번 주유로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경제지기도 하고 파워도 있고 아주 아담하고 이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렌트카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 크로아티아에 도착했을 때 그 지나가는 풍경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어쩌면 이렇게 구름과 하늘 들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유럽 일주 여행에서는 정말 이 크로아티아에 대한 인상이 강력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자그레브 시내에 있는 숙소, 에어비앤비 숙소를 얻었는데요. 나름대로 조그마한 정원들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벤치도 있었고요.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본 사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내부를 전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거쳤었고, 또 나름대로 그 크로아티아인들의 그 생활상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명화들이 걸려져 있었고, 간단한 소파와 또 침대, 장식물들, 장식장들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뭐 처음부터 크로아티아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조그만 또 다락방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숙소를 얻었던 곳이 이쪽 골목인데요. 차를 저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이곳에 얻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콘줌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마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와 같은 아주 거의 전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마트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숙소에서 음식도 해먹고 또 도시락도 준비해서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가능하면 마트가 가까운 곳, 그러면서 또 안전한 곳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콘줌이거든요. 콘줌은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이 발칸반도 나라는 대부분 이제 침투해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크로아티아의 그 마트 체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 동네까지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일상품을 사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칸반도를 가게 되면은 콘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크로아티아 북서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 북서부는 이제 앞에 이 설명을 드렸던 자그레브로 입성을 해서 처음에 라스토케 뭐 아시죠? 물레방아의 도시라는 곳, 그 물레방아 마을을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트비체 국립공원,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리에카와 풀라, 그다음에 로빈과 포레치, 모토분, 피란 등 이스트라 반도까지를 가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나눠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크로아티아 북서부 여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왜 유럽 아드리아의 일주행을 떠나게 했으며 어떤 준비로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에피소드 첫 번째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그레브는 서유럽과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은 정말 훌륭한 그런 문화의 도시이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